아버지, PSA 수치가 10이 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김영수, 68세, 서울 강남구 거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원 진료실을 채웠다. 의사의 얼굴이 굳어지며 침묵이 흐른 순간, 영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전립선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마치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한국에서 전립선암은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며 2022년 기준으로 약 1만 6천 명의 남성이 새로 진단받았다. 한국국립암센터 통계. 영수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뿐이었다.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지?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강변을 걷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평범한 퇴직자였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런 병이 그를 찾아온 걸까? 여러분, 혹시 최근 소변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가족 중에 전립선암을 겪은 분이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한 줄의 댓글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수는 진료실을 나오며 아내와 아들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보, 나 병원에서 큰일 났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아내는 수화기 너머로 숨을 삼키며 말했다. 당신, 걱정하지 마. 같이 이겨낼 거야.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특히 노년층에게 가족의 지지는 병과 싸우는데 큰 힘이 된다. 영수는 아들에게도 전화했다. 아들아, 아빠가 좀 아파. 병원에 좀 자주 다녀야 할 것 같아. 아들은 다급히 물었다. 아빠, 어떤 병인데요? 괜찮으신 거죠? 영수는 차마 암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암 진단을 받는 순간 많은 이들이 죽음의 그림자를 떠올린다.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의사의 말을 떠올렸다.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선생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말은 그에게 한 줄기 희망이었다. 전립선암은 무엇일까?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아래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기관이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암은 특히 50세 이상 남성에게 흔하다. 한국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70대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률은 50대의 20에서 60배에 달한다. 영수는 60대 후반, 위험 연령대에 딱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평소 건강에 자신 있었다. 내가 매일 한강에서 5km씩 걷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는 의사에게 따지듯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김 선생님, 나이만 위험 요인이 아니에요. 유전, 생활 습관, 식이요법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전립선암과 전립선비대증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의 내측, 내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소변 배출을 어렵게 만든다. 반면 전립선암은 주로 외측, 외선에서 발생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 영수는 최근 소변을 볼 때 약간 불편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의 친구 박민호 70세는 비슷한 증상을 겪다 우연히 PSA 검사를 받고 암을 조기에 발견했다. 박민호는 말했다. 영수야, 나도 너처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근데 검사해보길 잘했지. 지금은 치료받고 멀쩡해. 이 말에 영수는 마음이 조금 놓였다. 한국에서는 매년 약 30%의 전립선암 환자가 조기 발견 덕분에 완치되고 있다. 한국암학회 자료. PSA,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는 전립선암 진단의 핵심이다. 이 혈액 검사는 전립선 세포가 손상될 때 올라가는 수치를 측정한다. 정상 범위는 04ng/ml,
410은 회색지대, 10 이상은 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수의 의사는 경고했다. PSA가 높다고 무조건 암은 아니에요. 염증이나 다른 요인으로도 올라갈 수 있죠. 실제로 한국의 연구, 서울대병원, 2021년에서는 PSA 410인 환자의 2540%만이 암으로 확진되었다. 영수의 PSA는 10이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추가 검사를 기다렸다. 초음파와 생검 결과 암이 확인되었다. 의사는 말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예요. 치료 잘 받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수는 안도하면서도 두려웠다. 내가 정말 괜찮을까? 치료 옵션은 암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라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호르몬 요법이 가능하다. 영수는 호르몬 요법을 권받았다. 이 약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서 암 성장을 늦춥니다. 의사의 설명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부작용이 걱정되었다. 의사 선생님, 이거 먹으면 기운이 떨어지진 않을까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어요. 영수는 가족과 상의하며 치료를 시작했다. 그의 아내는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주며 말했다. 여보, 토마토가 전립선암 예방에 좋대. 매일 먹어. 한국의 한 연구, 연세대 의료원, 2020년에서는 토마토의 리코펜이 전립선암 위험을 약 15% 낮춘다고 보고했다. 영수는 아내 정성에 웃으며 말했다. 이 주스 덕에 내가 암 이길지도 모르겠네. 영수는 치료를 시작하며 생활 습관도 바꾸기로 했다. 그는 매일 앉아서 TV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한국노인건강연구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남성이 전립선암 위험이 22% 높다고 밝혔다. 영수는 이 통계를 듣고 충격받았다. 내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뉴스만 봤지. 그는 반성하며 매일 30분씩 걷기를 추가했다. 이 작은 변화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얼마나 앉아 계신가요? 오늘부터 10분이라도 더 움직여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을 공유해 주세요. 김영수는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째, 병원 복도에서 만난 이웃 최상훈, 72세, 서울 송파구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상훈은 5년 전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을 되찾은 사례였다. 영수야, 처음엔 나도 겁났어. 근데 의사 말 잘 듣고 가족이 옆에 있으니 이겨냈지. 그의 말에 영수는 희망을 품었다. 형,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어? 최상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가장 무서운 건 몰랐던 거야. 내가 암인지도 모르고 지냈거든. 다행히 아들이 PSA 검사하라고 해서 알았지. 한국국립암센터 2023년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약 60%가 전립선암 검진을 50세 이후에도 받지 않는다. 영수는 이 통계를 듣고 소름이 끼쳤다.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그는 아들에게 감사하며 더 적극적으로 건강을 챙기기로 다짐했다. 전립선암의 위험 요인 중 나이와 가족력은 바꿀 수 없는 요소다. 영수의 아버지는 70대의 전립선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의사는 말했다. 김 선생님, 가족력이 있으면 암 위험이 28배 높아질 수 있어요. 한국암학회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나 형제가 전립선암을 앓았다면 발병 위험이 1.658.73배 증가한다. 영수는 이 말을 듣고 아들에게 당부했다. 너도 40대 넘으면 꼭 PSA 검사 받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저도 건강 챙길게요. 한국에서는 가족 중심의 문화 덕분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건강을 챙기는 모습이 흔하다. 영수의 아내는 매일 저녁 된장국을 준비하며 말했다. 대두가 전립선암 예방에 좋대. 우리 다 같이 건강해지자.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2021년는 대두의 이소플라본이 전립선암 위험을 약 12% 낮출 수 있다는 연구를 인용했다. 영수는 비만도 위험 요인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젊을 때는 날씬했지만 퇴직 후 운동이 줄며 체중이 10kg 늘었다. 의사는 경고했다. 비만은 전립선암의 진행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전립선 주변 지방층, PPAD, 이 암세포의 이동을 촉진하죠. 한국비만학회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비만 남성은 치명적인 전립선암 위험이 54% 높다. 영수는 충격받았다. 내 뱃살이 암을 키운다고. 그는 즉시 식단을 바꾸기로 했다. 아내와 함께 기름진 삼겹살 대신 생선과 채소를 늘렸다. 그는 매일 아침 시장에서 신선한 고등어를 사와 구웠다. 여보, 이거 먹으니까 기운이 더 나. 영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의 변화는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저녁마다 동네 공원을 걸었다. 아빠, 같이 걷다 보니 저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영수의 또 다른 걱정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던 생활 방식이었다. 퇴직 후 그는 하루 10시간 이상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었다. 의사는 단호히 말했다. 김 선생님,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전립선암 위험이 22% 높아집니다. 한국스포츠의학회 2022년 연구에서도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남성이 신체 활동적인 남성보다 암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영수는 이 말을 듣고 경로당에서 매일 아침 체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나이에 새 친구도 사귀고 몸도 가벼워졌어. 그는 친구들과 웃으며 스트레칭을 했다. 이웃 할머니가 말했다. 김 선생,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영수의 삶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움직이셨나요?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5분만 걸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운동 계획을 알려주세요. 영수는 식이요법도 바꾸며 토마토를 매일 먹기 시작했다. 아내는 토마토 샐러드와 주스를 번갈아 준비했다. 여보, 이거 먹고 암 이기자. 그녀의 말에 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한국영양학회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리코펜은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영수는 이 사실을 알고 더욱 열심히 토마토를 챙겨 먹었다. 그는 동네 마트에서 할인하는 토마토를 사오며 농담했다. 이거 먹다 보면 내가 암보다 오래 살겠네. 그의 긍정적인 태도는 가족에게도 전염되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건강식을 준비하며 말했다. 아빠, 우리 같이 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이런 가족의 응원은 영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치료 과정에서 영수는 호르몬 요법의 부작용을 걱정했다. 의사 선생님, 이 약 먹으면 기운이 떨어질까 봐 겁나요.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 암 환자 70% 이상이 호르몬 요법으로 암 진행을 늦춘다. 한국암학회 2022년 영수는 약을 먹으며 피로감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가족의 지지와 생활 습관 변화로 점점 나아졌다. 그는 매일 아침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 여러분, 가족과 함께 건강을 챙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나요? 오늘 가족에게 건강검진을 권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공유해주세요. 김영수는 치료를 받으며 전립선암의 진행 단계에 대해 더 알아갔다. 의사는 말했다. 김 선생님, 암이 진행되면 뼈로 전이될 수 있어요. 특히 전립선암은 뼈를 좋아하죠. 영수는 소름이 돋았다.
뼈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아프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초기엔 통증이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엔 강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립선암 환자의 40%가 뼈전이를 경험해요. 서울아산병원 연구 2022년 영수는 상상만으로도 두려웠다. 그의 친구 최상우는 뼈전이를 겪었지만 조기 치료로 극복했다. 영수야, 통증이 심했지만 진통제와 방사선으로 버텼어. 지금은 멀쩡해. 최상훈의 말에 영수는 용기를 얻었다. 한국완화의료학회 2023년에 따르면 뼈전이 환자의 70%가 적절한 완화 케어로 통증을 관리한다. 영수는 암이 진행된 사례를 들으며 공포를 느꼈다. 의사는 한 환자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70대 환자가 뼈전이로 골절을 겪었어요. 활동이 줄어들어 쇠약해졌죠.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죽나요? 의사는 차분히 답했다. 진행되면 감염이나 쇠약으로 사망할 수 있지만 호르몬 요법과 항암제로 오래 살 수 있어요. 한국암등록 통계 2022년에서 전립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0% 이상이다. 영수는 이 숫자를 듣고 안도했다. 내가 잘 관리하면 오래 살 수 있겠네. 그는 가족에게 말했다. 여보, 아들아,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이길게. 전립선암에는 잠복암이라는 개념이 있다. 영수는 의사에게 물었다. 모든 암이 위험한가요? 의사는 설명했다. 아니에요. 일부는 생명에 지장 없어요. 그런 경우 경과 관찰만 합니다. 한국 갑상선암처럼 전립선암도 잠복형이 많다. 한국암학회 2021년. 영수는 놀랐다. 그럼 검사받아도 치료 안 할 수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의료진 판단에 따라요. 자기 판단은 위험하죠. 영수는 이 말을 새기며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영수는 예방법으로 사정 빈도에 대한 연구를 들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부 연구에서 월 21회 이상 사정이 암 위험을 20% 낮춘다고 해요. 미국 의학지 JAMA 2004년 및 후속 연구. 영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물었다. 정말요? 그게 왜죠? 의사는 체액 정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어서예요. 하지만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한국노인건강연구 2023년에서도 활동적인 생활이 암 위험을 줄인다고 한다. 영수는 웃으며 말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래도 건강 챙기겠어요. 치료 성공 사례로 영수는 40대에 진단받은 이웃을 떠올렸다. 그분은 항암제로 5년 이상 안정됐어요. 지금도 일해요. 영수는 감동받았다. 나도 그럴 수 있겠네. 한국에서 호르몬 요법 환자의 80%가 장기 생존한다. 연세대 의료원 2022년. 영수는 부작용을 걱정했지만 의사는 이득이 더 큽니다. 라고 격려했다. 영수는 이제 가족과 더 가까워졌다. 아내는 매일 대두 음식을 챙겼고 아들은 검진을 약속했다. 아빠, 우리 모두 건강해져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같이 이기자. 그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여러분, PSA 검사 꼭 받으세요. 늦기 전에 한국 노인 50%가 검진을 미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영수의 변화는 주변에 영감을 주었다. 여러분, 전립선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과 이야기해 보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부터 건강검진 시작하세요.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맞이합시다.